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60대나 어쩌면 70대 초반을 떠올립니다. 은퇴, 여행,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아니면 드디어 취미를 갖는 것 말이죠. 하지만 80세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80세가 지나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85세의 삶을 축하하는 광고는 흔치 않습니다. 뉴스에서 90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사람들은 80대 노인을 언급할 때 마치 이미 끝의 시작인 것처럼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80세가 된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방식으로 삶이 변할 뿐입니다. 병원 진료실과 생일 축하 전화에서 정중한 미소와 밝은 인사를 나누는 것 너머에는 많은 노인들에게 더 깊은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상실에 대한 조용한 슬픔, 그리고 점점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매일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 고립부터 미묘한 신체적 쇠퇴,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부터 사회가 어떻게 조용히 관심을 거두는지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어떤 내용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불편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80세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엄성, 연결, 그리고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80세가 넘었거나 곧 다가올 나이이거나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곳에서 이런 솔직함을 듣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 이후의 노화가 그저 예전과 같은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병원에 더 자주 가고 어쩌면 좀 더 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80세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시끄럽거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그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조용한 구석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 변화를 세상에 알리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더 심한 경우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첫째, 감정적 위축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초대는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은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더 고요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당신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체의 후퇴가 찾아온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피로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에게 장보리를 맡기고 벽 너머 의자를 선택합니다. 사소한 일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인적 리듬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빡빡한 일정도 없고 더 이상 출근 시간이나 학교에 데려다주는 시간, 약속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은 더 길어지고 오후는 더 무거워지고 밤은 너무 빨리 찾아옵니다. 의미 있는 구조가 없으면 시간은 미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형태를 잃으면 삶의 목적 의식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적 무게도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형제자매, 배우자, 가까운 친구, 심지어 아이들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당신이 계속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슬픔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슬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더 느리게 하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습니다. 가게 점원들은 당신을 지나쳐 쳐다봅니다. 가족 방문은 더 짧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당신은 그 안에 아직 당신이 있을 자리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일상, 가정, 자극, 연결, 의미의 조용한 침식을 통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을 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식과 의도, 그리고 자율성과 활력, 목소리를 지켜주는 작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80세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젊음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존엄성, 존재감, 그리고 삶의 가장 예상치 못한 시기에도 말입니다. 첫 번째 징후,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가장 놀랍고도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완전히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단절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는 조용한 느낌, 당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더라도 더 이상 그 방에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면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침묵에 대해 묻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분적으로는 세대적 요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강인하게 감정을 억누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감정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올 때 실제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래 지속될 때, 실제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침묵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떠나고 매주 모이던 모임도 사라지고 가족들은 바빠집니다. 여전히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더라도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궁상맞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삶에 조용히 적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을 느낄수록 손을 내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표면적인 부분만 강조합니다. 누군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길 바라면서도 모든 게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부족해서이다. 예를 들어 84세인 마사는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들을 보지만 학교에 가는 길, 직장 전화, 저녁 일과 사이에는 아무도 그녀와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마음은 가득 차고 눈은 텅 빈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외로움은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깊은 대화, 한 통의 편지,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한 번의 솔직한 답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다시금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귀 기울여 들어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물리적 후퇴. 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80세 이후에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는 통증이 아니라 주저함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에 망설인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춘다. 몸을 굽혀 무언가를 집어 올릴 가치가 있는지 고민한다. 게으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몸이 얘보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빈도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린 신체적 후퇴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낙상이나 심각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감정이에요. 아침에는 은은하게 몸이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고 나면 숨이 좀 더 차고 주방 타일에서 미끄러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당신은 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똑똑하고 조심스럽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움직임은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는 생각 없이 하던 일들, 즉 높은 선반에 닿는 일, 무릎을 꿇고 정원을 가꾸는 일, 세탁 바구니를 옮기는 일 등이 이제는 준비가 필요한 도전처럼 느껴지거나 더 나쁘게는 피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몸만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어쩌지?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지? 아무도 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만약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움직임은 기억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망각은 시간보다 더 빨리 당신을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81세의 해럴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블록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에서 한 번 넘어진 후 그는 멈췄습니다. 그저 조심했을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다리는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흐트러졌으며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해럴드는 나이가 들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멈췄기 때문에 늙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소식, 몸도 기억합니다.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지만 기억합니다. 아침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서세요. 복도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걸어보세요. 마라톤은 필요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여전히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계속 나아가세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개인적인 리듬과 목적의 상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대에 이르면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일상의 리듬과 개인적인 목적의 소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하루는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공과금을 내고, 약속에 참석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에는 일어나 움직이고 참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지나면 그 다음 종종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출근할 직장도 없고,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가족 방문도 정기적이기보다는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달력은 텅 비어가고 예정되지 않은 시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도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점심을 먹어도 아침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활력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흐릿해지고 목적이 없으면 건강도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특히 노년기에 구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은 삶의 질감을 더하고 목적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몸은 느려집니다. 뇌는 고요해지고 심장은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87세의 에스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독서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그녀의 자원봉사 활동도 끝났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리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고 부드럽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고 매주 일요일에 엽서를 쓰고 아침 차와 함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처럼요. 정성껏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신성한 습관이 됩니다.
텅 빈 날들을 의미 있는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80세가 넘은 후에는 큰 목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직 있다면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중요한 의미에서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쇠퇴와 존엄성에 대한 암묵적인 두려움입니다. 80세가 넘은 많은 노인들은 무거운 진실을 조용히 품고 살아갑니다.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소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합니다. 아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고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궁상맞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외롭지 않은 척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아무도 날 못 찾으면 어쩌지? 또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어쩌지? 가족들이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가족들이 나 대신 결정을 내리면 어쩌지? 이것들은 비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노아의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의의 도움조차도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통제력은 존엄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상실을 겪으며 수많은 변화에 적응해온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점은 이런 두려움이 거의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운전을 더 이상 못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까지 잃어버린 모든 독립심을 조용히 슬퍼하는 동안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숨깁니다. 85세의 프랭크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자랑스러운 목수였던 그는 이제 병을 열거나 신발끈을 묶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합니다.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이 그리워진다. 두려움을 둘러싼 침묵은 그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도 그를 더 외롭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단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으로 귀 기울여 줄 기회를 주고 의사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존엄성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보이고 듣고 지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 세계 축소 증후군. 인생이 너무 작아지면 많은 사람이 80세가 넘으면서 조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변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너무 멀어서 좋아하는 마트에 가지 않게 됩니다. 밤에 운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껴져 저녁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한때 넓고 가득했던 당신의 세상은 몇 개의 방과 몇 가지 일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보호 본능이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 하고, 마음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심장은 더 조용한 속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용이 따릅니다. 환경이 수축되면 자극, 기분, 생동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의 감각, 즉 시각, 청각, 움직임, 대화는 끊임없이 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감각은 우리를 예리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몰입하게 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거나 새로운 목소리를 듣거나 풍경의 변화를 경험할 때 뇌는 환해집니다. 뇌는 자신이 여전히 역동적인 삶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이 전날과 똑같이 느껴질 때 똑같은 의자, 똑같은 복도, 똑같은 침묵 속에서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89세의 로레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토요일 미용실 방문, 매주 도서관 방문, 그리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 부상 후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몇 달 후,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로레인은 단순히 활동량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줄고, 말도 덜하고, 그녀답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게 세상이 작아지는 데 따르는 숨은 비용이에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작은 불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죠? 이 상황을 뒤집는 굳이 거창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블라인드를 열고 햇살을 가득 받아보세요. 베란다에 나가 새들을 구경하세요. 이웃에게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하세요. 거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뭔가 변화를 허용하세요. 인생의 후반기의 다양성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적 자양분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의 세상이 작아졌다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세상을 펼쳐보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만으로도 그 아름다운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즉,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징후, 즉 감정적 외로움, 신체적 퇴보, 리듬과 목적의 상실, 존엄성에 대한 침묵의 두려움, 세상의 축소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징후들을 모두 합치면 80세 이후에 노화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몸이 먼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신이 먼저 사라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약을 먹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정적, 심리적 변화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정체성, 목적, 그리고 연결의 조용한 침식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삶은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끼어들지 않았던 대화,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해서 건너뛴 산책,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품었던 생각,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그 아래의 위험한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것이 노아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진실로
당신의 존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지혜, 당신의 여전히 뛰는 심장.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징후들은 반드시 경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움직이고, 솔직하게 말하고, 작은 기쁨을 되찾고, 세상과 자신에게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초대장입니다. 이 징후들이 실제로 드러내는 것은 장수가 단순히 기능하는 장기나 지탱하는 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 자신감, 호기심, 그리고 지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어 있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야기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화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세요. 여기까지 왔다면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의 노화는 단순히 몸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용기, 정직함,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죠. 당신은 우리가 논의한 징후에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망설임이 순간, 조용한 외로움, 또는 목적의 점진적인 사라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자극했다면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삶에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인생의 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걸 의미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밖으로 나가 설령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죄책감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침에 다시 리듬을 되찾아주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조용한 결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겠다고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고,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으며, 다시 살아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